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살얼음이온 도로에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설날인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귀경길에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설 연휴 하루 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고속도로에서 귀성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어져 지난해보다 20% 이상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휴 내내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마트와 식당 같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고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 뒤에야 논의됩니다. 6박 8일 동안의 새해 첫 순방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UAE-적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란 측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대한 선전에 나서는 등 물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이미 연휴 하루 전인 어제부터 수도권 고속도로와 기차역 등은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설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20% 넘게 이동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 명절. 연휴 하루 전 평일이지만 고속도로에는 벌써 귀성 차량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차량 속도는 느려집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역. 기차표를 미리 사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저기 애기 할아버지 할머니랑 좀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독 짧은 연휴가 아쉬운 직장인들. 과감히 하루 휴가를 낸 뒤 가족을 보러 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부모님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척들도 오랜만에 보려고 연차 내고 좀 일찍 가려고 해요.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어머니는 고향에 대한 설렘을 가득 안고 기차에 몸을 실습니다. 작년에 아버님 기일이었는데요. 사정상 못 갔는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또 인사도 드리고 세뱃돈도 어르신들께 드리고 아이들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버스터미널도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고향집에 챙겨갈 선물을 두 손 가득 챙긴 승객들. 버스 아래 차곡차곡 쌓인 진보다리에서는 가족과 친지를 향한 따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일단 우선 같이 밥을 먹고 싶고요. 같이 밥 먹고 제사도 지내고 놀러도 가고 알차게 보내고 오고 싶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나흘 뿐인 짧은 설 연휴. 게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어진 첫 설이라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 걸로 전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면도로나 산간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커서 귀성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차량 운행이 뜸한 도로는 살얼음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이후 귀경길에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모레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등 중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날씨 영향으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보고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기온의 변화가 크고 눈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급강하하고 호남과 제주 지역에는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폭설, 한파, 살얼음에 따른
다중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에 제설, 결빙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철저히 가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완성됩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근처 1차로에서 대형 버스 5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4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중상자 1명을 포함해 20여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상행선 일부 차로가 3시간 넘게 통제되면서 설 연휴를 앞둔 저녁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새해 첫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 세계적 기업 CEO들과의 만남 등 경제적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모교인 취리 연방공대. 양자과학 석학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양자과학 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이 고견이 향후 우리 양자기술 정책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6박 8일 동안 경제 외교에 초점을 맞춘 새해 첫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함께 협업하여 수출 계약, MOU 체결, 투자 유치 등의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UAE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입니다. 한 UAE 공동성명에 액수가 명시적으로 담겼고 양국 정부 기업 간 양해각서는 모두 48건이 체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UAE 순방 가운데 최대 규모의 성과라면서 특히 수소, 바이오, 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까지 협력이 다변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로 넘어간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계 유수의 기업 CEO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세일즈했습니다. 여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력 터빈 제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는 우리나라에 3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투자사의 칼둔 대표는 한국의 기술과 신뢰를 꼽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하고 원전 외에도 함께할 기회가 더 많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동시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이 강화됐다고 자평한 대통령실. 이번 순방에서 얻어낸 대규모 투자 약속과 계약이 실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은 논란도 남겼죠.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란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해가 있던 것 같고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는데 정치권 공방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주 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어긋난다며 국내에서 했던 발언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란이 동결자금 문제나 핵무장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해를 증폭시켜 문제를 어렵게 만들 생각은 양측 모두 없을 거라며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거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여야의 시각은 상반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한국과 이란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관계를 언급하면서 경조 차원에서 한 말인데 이게 왜 외교 참사로 되는 겁니까? 대통령 순방에서 논란이 인 건 처음은 아닙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때는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문제가 불거졌고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때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동남아 순방에선 MBC 전용기 배제와 특정 기자 기내 면담 등 언론관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발언을 둘러싼 외교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해임 결정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는 최근 자신의 발언은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논란으로 대통령께 누가 됐다며 윤 대통령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입장문이 공개된 이후 서울 자택을 찾은 기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사과 표명을 했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하며 자맹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설 연휴 이후엔 어떤 식으로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공은 안철수 의원이 날렸습니다. 당내의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실제로 있고 그 배경엔 김기현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당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좀 분열이 감지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 핵심에 대한 당내 일부 반감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김 의원이 화합을 강조하며 밀고 있는 연대와 포용 그리고 탕평, 이른바 연포탕도 말장난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지역구인 울산을 찾아 안방 표심을 다지던 김기현 의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애써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뭐 공천 후유증은 시작도 안 했는데 공천 후유증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고요. 전당대 아주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연포탕을 잘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연포탕을 잘 끓이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안철수 나경원 연대 가능성 역시 관심도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다자구도가 형성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간 결선에서 정면 승부를 노리는 안 의원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 두문불출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숙고의 시간을 좀 더 가진 뒤 출마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부 측근 그룹에선 당권 도전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의에 불타 있습니다. 설 연휴 조용히 지내고 대통령 이제 귀국하시면 네. 그 이후에 설 연휴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겁니다.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설 연휴가 지나고 후보 등록 날짜가 가까워지면 안개 속이던 집권여당 당권 구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당은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요즘 여의도에서 청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양당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2030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주체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말하는 청년위원장, 만 45세까지니까 청년을 대변한다라고 하기에 나이가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원 선거 나가는데도 한 3, 4천만 원 썼습니다. 근데 총선 나가면 억대의 돈을 써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업과 뭔가 그 선출직에 대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게끔. 20대, 30대의 지지율을 보면 22%에서 35%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내서 얘기 드리면 30점이. 당권 싸움에만 좀 치중하고 있어서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탄압에 대한 대응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이 피로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이제 언론인 분들에게 상세하고 부드럽게 성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수도권 선거에서 지난 2020년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성별 갈라치기의 의제보다는 어떻게든 2030 남녀가 모두 공감하고 공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을 해서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보좌관에 열리는 글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많이 가지고 당에서 누가 주류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 솔직하게 제 소신대로 많은 메시지들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다 편집돼 어차피. 아, 그래.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는데 힘을 쏟을 기세입니다. 하지만 쌍방울 전환 사채 20억 원어치가 이 대표의 변호사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재작년 10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사건 재판 당시 변호사비 수임료로 3억 원을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로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 변호인단에 포함된 A 변호사가 현금 3억 원과 3년 뒤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고 기존 쌍방울 내부비리 수사팀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자금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때가 지난해 8월인데 쌍방울 측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A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흘러간 20억 원은 법인에 소속된 다른 B 변호사에게 지급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자금은 M&A 과정에서 에스크로, 즉 이체금 형식으로 지급됐던 거고 결국 M&A가 무산되면서 돌려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인 B 변호사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김 전 회장이 전환사채 유통 과정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일부가 A 변호사 쪽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환사채 유통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빈틈을 찾고 있는데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금고지기가 알아서 했다며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구속기간 최장 20일이라는 고강도 조사 기회를 잡은 검찰이 이 기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도 함께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번에도 무정차 통과로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조 모자를 쓰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오이도역에 모였습니다. 22년 전 이곳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탔다가 떨어져 숨진 장애인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결의대회가 열리는 삼각지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 했지만 거부당했고 장애인의 특권을
누리고자 이렇게 이 추운 날 와서 외치지 않습니다. 이 명절 때 고향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원합니다. 3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코레일 측은 조건부로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12대가 조끼를 벗고 음향 장비를 경찰에 맡긴 뒤 탑승하는 게 조건이었는데 만약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면 오이도역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차별인 셈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좀 무리로 떼지어서 탄다 그래서 니들은 이런 조건으로 탈 수 있다 탈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걸지 않잖아요. 그건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승차하고 하차하고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에선 서울교통공사 측 저지로 탑승을 끝내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의대회가 열린 삼각지역에선 전장현 요구사항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시민 100여 명은 연대의 의미로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공사 측의 퇴거 요청에 대신 항의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지하철에 올라타려는 전장현 관계자들을 경찰이 가로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지하철은 40분 가까이 삼각지역을 그대로 지나쳐야 했습니다. 현재 시로 인하여 한국에 방된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오니 결국 무정차 통과로 마무리된 오이도역 사고 22주년 시위. 전장현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식당 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의 영상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식당 사장인 가수 이미키 씨는 더 탐사 관련 보도에 대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게시물 삭제,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는 더 탐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논현동 식당을 지목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박모 사업가가 이 전 부총장이 아주 집요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총장 알선 수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총장이 지겹게 돈을 달라고 졸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은 박 씨가 거짓말로 점찰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박 씨가 도와주겠다며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놓고 그때마다 일부만 주면서 심부름을 요청했다며 받은 돈은 채무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 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마스크 쓸게요. 마스크 쓰라는 소리를 안 해. 자취를 감춰버린 모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맨날 오면은 이제 앞에서 잘리는 거예요. 이 약국은 있고 저 약국은 없고. 한 번도 못 사봤어요. 한 번도 못 사봤어요.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익명의 독지가가 마스크 1000장을 들고 왔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다는 것. 시식 행사가 부활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고로 완화하는 바입니다. 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지표가 달성되면서 이 같은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다만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둘째,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셋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넷째,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섯째,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정책 전환에 따라 군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군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이유로 한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은 없고 현장의 밀집도와 환기 여건, 비말 생성 환경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이 판단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내 출입국자 수가 방역정책 완화로 크게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국내 출입국자가 재작년보다 326%가 늘어 1,94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9,353만여 명이던 2019년 수치의 21% 수준에 불과하지만 법무부는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타워 안에서 40대 입주민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대리기사가 떠난 뒤에 차에 타고 있던 상태에서 주차 기계가 작동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의 한 아파트 주차타워. 지난 16일 밤 타워 안쪽에서 40대 입주민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차하려던 입주민이 혈흔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타워 내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A씨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타워 출입구 안쪽에 차를 넣어두고 차 안에 A씨가 남아있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A씨가 잠들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앞에 여기 내려가지고 대리기사들이 하는데 근데 그 술친 사람 그 안에 이런 이런 사실을 몰랐던 다른 운전자는 주차를 위해 A씨의 차를 위쪽으로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워 내부에 있던 차에서 A씨가 떨어진 거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운전자들이 버튼을 눌러 직접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가 위아래로 오가기 위해 타워 가운데는 텅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규정상 사람이 모두 내린 상태에서 주차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있을 공간이 아니어서 타워 내부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합니다. CCTV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대리운전기사와 입주민, 건물 관리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K큐브홀딩스가 8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을 확병하는 과정에서 세금 8,800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재작년 카카오 다음 합병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을 주가가 올라 생긴 평가 수익으로 회계를 조작해 세금 8,800여 원을 내지 않았다며 김 센터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몰래 그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미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국 지하철 기지를 돌며 그라피티를 몰래 그린 혐의를 받는 27살 미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공범인 다른 이탈리아인 남성과 지난해 9월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몰래 들어간 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벽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마취에서 깨기도 전에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고령에 몸을 회복할 틈도 없이 다시 보강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병원 측은 환자 뼈가 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절대로 의료 실수나 사고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70대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과 함께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를 찾아간 A씨 딸은 아버지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는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찍고 붕대를 감는 과정에 힘이 가해져 뼈가 부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아프다고 모셔도 자꾸 틀어붙더라고. 그래갖고 나를 부러져버렸어. 그래갖고 소리를 지르고 모셔도 소용이 없고. 병원 측은 A씨의 뼈가 너무 약해서 생긴 일이라서 의료 실수나 의료 사고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수술 전에 이미 A씨 뼈가 약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에 A씨 다리에 덧댈 뼈까지 서울병원에서 공수해 미리 준비해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 의사가 현재 뼈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고 어렵게 구해놓은 다리뼈는 사용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의사 생각과 달리 수술 직후 A씨의 다리뼈는 부러졌습니다. A씨의 가족은 뼈까지 구해놨다면서 왜 정작 수술할 때 보강하지 않았냐며 강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는 뼈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식으로 둘러대는 게 너무 황당하거든요. 결국 A씨는 몸을 회복할 틈도 없이 이틀 뒤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부러진 허벅지에 다른 다리뼈를 덧대 철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회복과 재활 과정만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관절 재수술을 받아 곧 잘 걸으시겠다 기대했던 딸은 이제 고령의 아버지가 완전히 낫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영영 이렇게 영구 장애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도 좀 강하게 들고 연세도 많으신데 걷고 싶으셔서 간 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설 차례상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각종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서민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이항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천 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 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이런 사과, 배 같은 성수품 공급을 늘려 가격 오름세를 막고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상품권까지 지급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할인 그런 거는 우리는 와닿지는 않아요. 35,000원 이상 되면 할인 그 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 줘요. 그거는 이제 조금 기분은 좋은데 그 값이에요. 결국 계산해 보면은. 왜요? 비싸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엄청 한 30%는 올라간 것 같아요. 아주. 어떠세요? 좀 엄청 비싸다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많이 부담스러워. 치솟는 물가의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정부 지원이 무색해진 겁니다.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도 평균 27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6%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고공행진한 지난해 물가를 고려하면 상차림 부담이 훨씬 커진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이라든지 소득 부분에서 그걸 상쇄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쥐어짜듯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가게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올해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물가 안정까진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예고돼 설 상차림 부담 이후 이어지는 서민 체감 물가는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설 명절 고향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도 전하고 세금과 선물 혜택도 볼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를 알리기 위해 지자체 간 품앗이 기부도 활발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명절이 되면
귀성행렬만큼 고향이 생각납니다. 설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머니 고향인 경북 상주를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답례로 지역 특산품인 상주 꽃감을 선물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고향 또 제 외가의 고장 상주에 그 기부를 함으로써 이 제도가 서울 시민들께 고향을 좀 더 도와드리고 또 고향 생각도 한 번이라도 더 하시는. 서울시와 경상북도는 이 자리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북과 전남도 고향사랑 기부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그 취지를 잘 살리고 또 영원한 상생을 위해서 양 시도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호남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영호남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내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최고 3만 원까지 고향 특산품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의 16.5%를 공제받고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나 답례품 선정 부정 같은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북한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설 명절을 보내는데요. 다만 우리와 달리 음력설보다는 양력설을 우선시하는 등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적지 않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원래 음력설을 쇠지 않았던 북한. 김일성 주석이 봉건잔재로 규정해 지난 1967년 양력설만 빼고 민속명절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인데 198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자며 부활시켜 음력설을 연휴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3년부터는 북한에서도 음력설 전후로 사흘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음력설날 우리처럼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고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문화는 비슷합니다. 윷놀이, 제기차기와 같은 민속놀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와 달리 북한에서 음력설은 여전히 양력설보다는 뒷전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세배도 양력설에 하는 편이고 음력설은 그냥 편히 쉬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음력설 중심이라면 북한은 양력설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음력설보다 양력설인 1월 1일에 대규모 공연을 펼치며 새해맞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온 나라 학생 손님들의 칭송에 막물 담아 삼가 새해의 설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탓에 우리처럼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 행렬과 같은 민족 대이동도 없습니다. 여전히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과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의 적극적인 설명에 나서는 등 물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유네스코에 공식 추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는 지운 채 에도 시대의 한정에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유네스코는 당시 일본의 추천서 내용에 설명이 부족하다며 사도광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지난해 9월 내용을 보완한 잠정판을 낸 데 이어 정식 추천서를 다시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ユネスコからのコメントを踏まえた修正等を行っております。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とそれから佐渡の金山にはこれ全く異なる文化遺産でございまして、それぞれ個別に対応すべきものと。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까지 나서 최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2일에는 일본 정부의 비공식 초청으로 유네스코 사무국 간부가 군함도 전시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전시 내용으로 문제가 된 곳이지만 일본은 오히려 조선인 차별의 증거가 없다고 유네스코에 보고했습니다. 報告書は我が国がこれまで世界遺産委員会における決議を真摯に受け止めまして、これら決議に誠実に対応してきていることを明確に示すものとなっております。 한국 외교부는 군함도에 이어 강제동원 현장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자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한일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민감한 과거사 문제가 다시 전면에 대두한 겁니다. 지난해 의장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유산위원회를 열지 못한 뒤 다음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올해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이르면 내년 여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전차 같은 중화기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리전 양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확전을 피하려 하고 있어 군사 지원 규모가 전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자국의 주력 전차인 챌린저2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의 군사기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Beginning of this week, I announced to Parliament that we will send a squadron of Challenger 2 main battle tanks to Ukraine. We will send.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에 대공포와 탄약 7만 발을 지원한 데 이어 보유하고 있는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Один з найважливіших елементів це танки. Сучасні західні танки, про постачання яких ми домовляємось з партнерами. 이처럼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나토 소속 11개국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층 강화된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개전 초기 방어형 위주 전력 지원에 한정됐을 때와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역시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불과 90km 떨어진 자국 국경에 러시아군의 주둔을 허용했습니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리전 양상은 더욱 확대되는 조짐입니다. 다만 미국 등 확전만은 피하려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얼마만큼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전력을 보강해 대공세에 나설 경우 전선의 대치는 더욱 격해지고 타협의 여지 또한 줄어드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범위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 탱크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미국과 독일 등 50여 개국의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UDCG 회의에 참가한 50여 개국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은 쟁점인 레오파드2 탱크 공급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 탱크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승인하진 않았지만 독일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고 계속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난 연말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달보다 1.5%, 전년 동월보다는 34% 감소한 40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개월 연속 감소로 1999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최장기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던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대규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20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직원의 약 6%인 12,0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감원 규모가 알파벳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마존 18,000명, 메타 11,000명, 마이크로소프트 10,000명, 트위터 3,700명 등 다른 IT 기업들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네,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 연필심에 침 묻혀가며 몽당 연필 달아 없어질 때까지 썼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귀한 학용품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이 소중한 연필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연필 공장입니다. 별다른 시설은 없고 모아온 신문지 그리고 흑연 연필심이 답니다. 크기에 맞게 자른 폐신문지 한가운데 물을 묻힌 연필심을 올려놓고는 신문지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불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이 공장 유일한 기계의 힘을 빌면 신문지 연필이 하나둘 완성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쓸 수는 없고 사흘은 말려야 합니다. If you look at the present day, we are suffering from climate action, and the best way is to reduce the number of trees that are cut for any purpose. 대륙 반대쪽 가나의 한 마을입니다. 이 공장은 신문지 대신 깨진 벽과 부서진 창문 등이 쌓여 있습니다. 전에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유리구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먼 네덜란드까지 날아가 배운 결실로 이런 훌륭한 작품이 나올 뿐 아니라 주변에 소문이 꽤 나면서 제법 돈도 됩니다. 무엇보다 맨발로 다니다가 깨진 병에 발을 베곤 하던 아이들이 이젠 마음 놓고 거리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We see Tete as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tecting life, because these broken glasses can actually cause harm to people. 종이를 만들기 위해 한 해 1,300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지고 특히 연필을 만드는 데만 800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집니다. 탄소 배출은 가장 적지만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 이들에게 지금 자원 재활용은 생존의 요구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베토벤의 명곡으로 꾸민 창작 뮤지컬 베토벤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7년에 걸쳐 수백억 대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으로 현재 뮤지컬 흥행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객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고뇌에 찬 베토벤을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교향곡 5번 운명이 몰아치고 불멸의 연인 토니의 심정을 노래할 때는 월광 소나타가 흐릅니다. 베토벤 역에는 박은태, 박효신, 카이, 연인 토니 역에는 옥주연, 조정은, 윤공주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합니다. 원곡이나 음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음악에 짓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최대한 인물로서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꺼낼 수 있게 해준 모성애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키를 잡았고요.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던 1810년부터 1812년을 배경으로 음악적 고뇌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는데 교향곡 3번 영웅, 소나타 8번 비창 등 베토벤의 기악곡을 락과 발라드 등 다양한 느낌의 뮤지컬 음악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총 제작 기간 7년에 수백억 원이 투입된 공연업계 올 상반기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아직 공개 디테일은 없으나 몇 개 나라에서는 음악과 대본만 보고 벌써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네 로얄티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팔 수 있어?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귀에 익숙한 베토벤의 음악은 장점인 동시에 너무 큰 기대감이란 단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매율은 뮤지컬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관람객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call them the soldiers of the vineyards. As they go through the vineyards, they eat all the small insects. So we don't have to spray for any pests in the vineyards. They keep them pest-free. They don't waddle like normal ducks. They walk. They've got an upright posture, and their long necks actually help them to eat the snails within the vineyards itself. Indian runner ducks are very well trainable. They soon get into the routine, so it's not very difficult to get them in the vineyards in the morning. We do have 2 or 3 people that herd them, and they know very well when it's time to go home. So it's not very difficult to get them home. We just call on them and they know the way back into their paddocks. It was quite fascinating to see how they follow each other quite sweetly and quite passionately. It's amazing how they behave themselves, walk in the row, and it's like they're in the army or whatever. 네,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한파특보가, 특히 강원도와 충청 일부, 경북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5도, 체감온도는 영하 12.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빙판길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침까지 전북 서해안은 눈이,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제주도는 빗방울이나 눈날림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은 영하 14.4도, 대전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1도, 대전 2도, 부산은 6도로 예상됩니다. 설날인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